자, 질식소화 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약 몇 볼륨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대략 21%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21%인 것을 바로 15에서 16 볼륨 퍼센트까지 낮추면 바로 질식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의 15 볼륨 퍼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기의 감광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연기의 감광계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아니죠. 0.5 정도면 바로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농도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감광계수는 얼마냐? 감광계수가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2번.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이다. 그렇죠. 감광계수 10 정도면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가 맞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번. 0.5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 정도이다. 틀렸죠? 0.5는 가시거리가 이제 20에서 30m가 아니고요. 얼마가 되죠? 가시거리는 3m 정도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자, 10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이다. 아니죠. 아까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라고 했죠. 그때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는 감광계수의 값이 바로 0.1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연기의 감광계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연물이 연소가 되기 위한 구비 조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열 전도율이 클 것. 자, 열 전도율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가연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되면 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연물로서 좋은 가연물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아니고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연소가 잘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게 맞는 거죠. 2번,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그렇죠? 산소와 잘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표면적이 클 것. 그러니까 표면적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소되기 쉬운 거고요.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렇죠?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아니고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좋은 가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화재 시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약제는, 자, 포소화약제의 종류 중에서, 자, 보시면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답은 수성막포죠. 자, 수성막포 소화약제인데, 이게 정답인데, 이 수성막포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수성막포 소화약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자, 우리 화재의 분류는 총 A급부터 D급까지 4개의 화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자,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이 몇 급 화재이냐? 자, 1번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가 되는 거죠. 일반 가연물. 그 다음에 2번에 B급 화재. 그렇죠? 요 B급 화재가 바로 유류 및 가스 화재를 나타냅니다. B급 화재.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의 C급 화재 같은 경우는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 그리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2번의 B급 화재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원소 중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자,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할로겐 원소죠. 할로겐 원소가 나와 있는데 이 할로겐 원소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예요. 그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이제 친화력이 이제 가장 큰 것을 찾는 건데,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화학 결합에서
자, 원자가 공유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할로겐족 원소 중에서 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여기 있죠. F. F가 뭐냐면 바로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자, 플루오린인데 이거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대략 4 정도가 됩니다. 4. 전기 음성도가 4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플루오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소화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자,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되겠네요. 제거 소화. 가연물을 지금 제거한 거죠. 그다음 2번. 불연성 가스의 공기 중 농도를 높인다. 자, 불연성 가스의 공기 중의 농도를 높인다? 그 뭐예요? 바로 이것은 질식 소화가 되는 거죠. 질식 소화. 자, 다음 3번에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자,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소화의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연소가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소화의 방법이 아닌 거죠. 다음 4번. 가연성 물질을 뭐 한다? 냉각시킨다. 냉각시키는 거니까 이것은 냉각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화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온상압에서 액체인 물질은, 자, 상온상압에서 자, 액체인 물질을 찾는 거죠. 자, 1번에 CO2, 이산화탄소, 2번에 할론 1301, 3번에 할론 1211, 4번에 할론 2402. 자, 보기 중에서 자,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것. 액체 상태의 물질은 뭐겠어요? 할론 240이죠. 할론 240가 액체 상태로 있고요. 자, 지금 1번, 2번, 3번에 자, 이산화탄소나 할론 1301, 할론 1211 같은 경우는 상온상압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인 거죠. 기체.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할론 24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석유, 고무, 동물의 털, 가죽 등과 같이 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기체는, 자, 1번에 SO2, 바로 이산화황이죠. 2번에 HCl은 바로 시화화수소, 3번에 H2S는 황화수소, 그리고 4번에 NH3는 바로 암모니아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 지금 황성분을 자, 함유하고 있어요. 황성분을 자,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 계란 썩는 듯한 냄새. 여기서 뭐냐? 바로 3번에 있는 황화수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황화수소예요. 황화수소. 그래서 정답은 3번의 H2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장 작업 공정에서의 위험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은 도장 작업 공정에서의 위험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도장 작업 그 자체 못지않게 건조 공정도 위험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건조하는 공정도 자, 위험한 요소 맞고요. 2번, 도장 작업에서는 인화성 용제가 쓰이지 않으므로 폭발의 위험이 없다. 아니죠. 도장 작업에서는 인화성 용제가 쓰이는 거죠. 쓰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도장 작업장은 폭발 시를 대비하여 지붕을 시공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도장실의 환기 덕트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도료가 덕트 내에 부착되지 않게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도장 작업에서는 인화성 용제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 즉 폭발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자, 9.8에서 28.4 정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 에틸렌이죠, 에틸렌.
1번은 에틸렌의 자,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2.5에서 81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연소 하한계고 뒤에 있는 값이 연소 상한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아세틸렌이 되고요. 3번에 4.0에서 75.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바로 수소죠, 수소. 수소의 연소 범위가 되고요. 다음 4번에 2.1에서 9.5다. 바로 이거죠. 2.1에서 9.5가 프로판 가스죠. 프로판 가스의 연소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부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유류 화재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 건데,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분리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물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자,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이건 뭐예요?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바로 이거는 프로스 오버죠. 프로스 오버. 1번은 프로스 오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2번 같은 경우가 슬롭 오버죠. 슬롭 오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물의 비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보일 오버. 그다음 4번, 탱크 주위 화재로 탱크 내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고 가스 부분의 압력이 상승하여 이거죠.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현상을 일으키다. 이것이 바로 분리부 현상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피난의 원칙 중에서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한 가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풀프루프 원칙이 아니고 바로 fail safe 원칙인 거죠. 한 가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뭐 할 수 있다? 이용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fail safe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하는 원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ail safe 원칙이 되는 거죠. fail safe 원칙. 3번, 피난 수단을 이동식 시설로 하는 원칙이다. 3번은 이제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이 되지만, 자, 여기서 이동식 시설이 아니죠. 이동식 시설이 아니고요. 바로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식 시설이 맞는 거죠. 3번은 틀렸고요. 4번,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 방법으로 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전자식이 아니고요. 원시적인 방법을 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 4번이 풀프루프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연성 액체의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가연물이 계속 연소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가연성 액체의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 가연물이 계속 연소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연소점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연소점이 되는 거고요. 인화점 같은 경우는, 자, 가연물의 점화원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바로 연소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발화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발화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연소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출하 가옥의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도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출하부로 추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연물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가연물. 자, 이거 가연물이에요. 자, 가연물이 있고, 자, 이 가연물 오른쪽 방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가연물을 태우겠죠. 자, 가연물이 태우면 어디가 먼저 타겠어요? 바로 발화부에 가까운 부분부터 타겠죠. 타면은 이 가연물이 어디로 쓰러져요? 이쪽 방향으로 쓰러져. 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게 된다는 거는 뭐냐? 파괴되면서 무너지는 걸 도게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연물이 쓰러지는, 무너지는 방향이 뭐다? 그게 발화부의 방향이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괴 방향법이 되는 건데, 도괴 방향법. 아시겠죠? 그래서 발화부를 향하여 도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건 뭐다? 도괴 방향법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1류부터 5, 6류까지 총 6개로 분류하고 있죠. 그때 이제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제1류가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4류 인화성 액체, 6류 인화성 고체. 자, 틀린 거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는 4번이 틀렸네요. 4번. 자,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뭐냐?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액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거죠.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인 제6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제6류 위험물은 인화성 고체가 아니고 산화성 액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로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은,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키워드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나와 있죠? 이 헤모글로빈만 딱 봐도 답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정답은 뭐겠어요? 바로 이일산화탄소인 거죠. 이일산화탄소에 해당하는 CO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2는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 생성물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맞지 않습니다. 불완전 연소일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HCN, C안화수소, 그리고 4번에 염화수소 아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은 바로 이일산화탄소 CO.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연물의 점화원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1번에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13도C 정도가 돼요. 13도C. 그 다음에 이제 벤젠 같은 경우는 영하 11도C 정도 되죠. 벤젠은 영하 11도C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디에틸에테르는 영하 35도씨. 감기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4번에 메틸 에틸케톤 같은 경우는 바로 영하 1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영하 35도씨에 해당하는 바로 디에틸에테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몇 몰인가? 자, 프로판 1몰이에요, 1몰. 1몰이 자,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것은 프로판 가스의 완전 연소 생성 반응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 프로판 가스의 분자식이 뭐냐? 바로 C3H8인 거죠? 1몰. 자, 프로판 가스 1몰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 연소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반응을 한 거죠? 바로 산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산소와 반응을 해서 지금 완전 연소죠. 자, 완전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물과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 H2O,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몰수를 지금 맞춰줄 건데,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원자량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요 탄소를 보시면 탄소는 원자가 3개 있죠. 3개.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탄소가 있으니까 앞에
자, 3을 곱해주면 탄소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볼게요, 수소. 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가? 8개 있죠? 자, 수소가 지금 2개인데 앞에 4를 곱해주면 몇 개가 돼요? 8개 되는 거죠, 8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볼 건데, 자, 이쪽에, 자, 산소가 하나 있는데 곱하기 4 있죠? 4개 있어요, 4개. 여기는 산소가 2개 있는데 앞에 3 곱했으니까 6개 있죠? 그럼 총 몇 개가 있냐면 산소의 원자는 10개입니다, 10개. 그럼 왼쪽도 마찬가지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앞에다 5를 곱해주면 10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프로판가스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 5몰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에 5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목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최성기에 도달할 때 연소 온도는 약 몇 도씨 정도가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목조 건물과 내화 건물을 비교를 할 거예요.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 자,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내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화재의 성상을 보면 그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온 단기형이죠. 고온 단기형.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고 짧은 시간에 올라가요. 그 반면에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온 장기형이죠.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타죠. 저온 장기형. 그래서 이 온도를, 최고 온도를 보면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몇 도씨까지 올라가냐? 13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겠죠. 저온이니까 이건 1000도씨까지. 이렇게 해서 목조 건물의 화재가 발생해서 최성기에 도달할 때 연소 온도는 몇 도씨다? 여기 나와 있죠? 1300도씨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에 130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